네, 안녕하십니까. 당달령 변호사입니다. 자, 핵심 강의 헌법 축조 해설. 오늘은 제3강 제2조가 되겠습니다. 바로 강의한 화면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1항은 국민의 요건에 대한 조항이고요. 제2항은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 국민의 요건과 관련해서 먼저 이 국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개념으로 판시를 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국민은 국가 이전에 실존하는 자연인으로서 국가를 형성하는 사실상의 구성 요소다. 국가의 구성 요소 3요소가 있죠. 주권, 국민, 영토. 제1조 2항의 주권, 그리고 바로 제2조 1항의 국민,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볼 영토 조항이 이제 영토가 되는 것이죠.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다. 국민은. 그래서 국가 질서를 창설하며 국민 주권에 입각한 국가 권력의 이념적 행사자로서 현실적인 국가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 창설, 국가의 정당성 부여 및 국가 활동의 근원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이 국민이 되는 요건은 이제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죠. 바로 이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되는 자격 요건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국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서 국적법이 제정 시행이 되고 있다. 국민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바로 북한 주민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것인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법원은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1948년 건국 이전에 중국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해서 출생한 자, 그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자는 남조선 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조선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해서 출생한 자는 조선 국적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재헌헌법의 공부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조선이 대한민국으로서 영속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만약에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서 북한 국적을 취득해서 북한의 해외 국민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다. 왜? 영토 조항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이다. 북한도, 북한 지역도.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의 해외 국민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국민과 관련해서는 또 중요한 법적인 쟁점이 재외동포의 지위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 이 재외동포와 관련해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의 출입국과 그에 따른 법적 지위를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그 이 개념을 구별을 해야 된다. 재외국민은 바로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적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왜 재외국민이냐?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교 개념으로서 외국 국적 동포가 있는데 이 개념에 나왔다시피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통칭해서 재외 동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재외 동포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재외 동포법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이유는 바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스티브 유 사건과 관계된 법률이 바로 재동포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 설명드리는 요 정도의 재동포법 그 규정은 지문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화면에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제5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부여, 이 조항이 스티브 유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외국 국적 동포 있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그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원칙적으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법무부 장관에게서. 이러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야 이 근거해서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것이죠.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면 이 F4라고 하죠. 그 재외동포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승준 씨는 이 F4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이죠. 그 거부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법무부 장관이 우주에 의해서 해외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참고로 이른바 이제 비자라고 하죠. 비자, 입국 사증. 어떤 분은 이 비자 발급은 외교부 장관의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비자 발급권자입니다. 다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그 제 공간의 장애에게 그걸 위임하는 것이죠.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비자 발급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그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이항의 문제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음 각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바로 이제 유승준 씨 사안에 해당한 것, 이 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 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서 외국인이 된 남성, 이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2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분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이 외국 국적 동포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조항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브 유 사건과 관련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영주권 개념과 시민권 개념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구분을 하실 필요는 있다. 시민권은 그러니까 영주권은 말 그대로 그냥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는데, 시민권은 그 나라 국민의 지위에 준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이 행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죠. 물론 의무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어느 나라, 외국 같은 경우 어느 나라는 시민권과 국적 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지만, 또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아무튼 실무적으로는 시민권은 국적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 국적법상 그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항 재외국민 보호 의무인데요. 이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 관련된 법령이 있는데 바로 재외국민 등록법이다. 그것이 있다. 그래서 이 재외국민 등록제가 이 보호 의무와 관련된 제도다. 이 재외국민 등록제는 뭐냐? 외국의 일정 지역에서 90일 초과해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제 공간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제 등록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의무이지만, 법적 의무이지만, 이 재외국민등록법을 보면 등록 안 한 경우에 뭐 과태료라든가 그런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러나 등록을 하면 그만큼 재외국민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등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거소라든가 위치를 알아야 나중에 어떠한 돌발 살대라든가 위기 상황에 있어서 또 연락이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연락처를 또 등록을 과정에서 또 연락처를 알게 되니까 재외공간은. 그러니까 저는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재외국민 보호 의무 조항과 관련해서 또 두 개의 헌재 결정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이 헌재 결정에 따라서 관계 법령이 개정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뭐 의미가,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론적인 그런 설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2004년도에 결정된 헌재 사건에서 재외국민 선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펼친 정부의 입장, 그 이유가 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주민이나 조총연계 제1동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뭐 선거의 공정성, 뭐 선거의 기술적 이유 등 이런 것들은 이유가 될 수가 다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 다만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죠.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이거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어떤 정당한 목적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재외국민, 이 결정 이후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재외국민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그다음에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만 운영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임기 만료가 아닌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인 경우에는, 또는 지방선거인 경우는 이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시험 출제 지문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나중에 선거권 또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아마 강의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머리에 그렇게 담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외동포와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이 재외동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가로 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헌재 결정이 나온 것은 이 가로 부분이 원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수립 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에 대해서만 외국 국적 동포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그 베네핏, 법적인 베네핏을 부여했는데, 문제는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 그러니까 뭐 해방 이전에 주로 중국이나 뭐 사할린 이런 쪽에 또 이주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재해동포법에 구재해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출입국 기회라든가 대한민국 내에서의 취업 기회가 차단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합리적인 이유가 정당한 그런 그 차별 이유 목적이 인정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처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외국 국적 동포로서 인정이 받고, 그래서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주의에 관한 법률 재동포법에 의해서 출입국이라든가 국내 활동에 있어서 뭔가 외국인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외 동포법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이것을 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재동포 중에서 재국민 말고요. 그 외국 국적 동포이죠.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국내 거소 신고 제도가 있고, 그래서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된다고 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국내 거소 신고증이나 국내 거소 사실 증명으로 그 주민등록에 가름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것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이 제14조입니다. 이게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도 또 약간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뭐냐면 주민등록을 한 재외 국민, 그다음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국적 동포가 뭐랄까 좀 건강보험의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 뭐 이런 논란이 있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 법정의 근거는 재동포법의 제14조 건강보험 이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도 한번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헌법 제2조 국민 의 요건 그리고 재국민 보호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